반갑습니다. 에이펙트 주주 여러분들. 에이펙트가 오늘 2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절반 정도 가격을 반납했는데요. 지금 볼벤의 중심선에 위치해 있죠. 21선 이평선인데 중심선이 22일이니까 한 달 평균선이죠. 한 달 가격 평균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시간이 3시인데 3시 20분까지 뭐 이 위에서 절반선 위에서 가격을 마감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 이유로 이제 첫 번째 이유로 기술적인 어떤 위치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이루어진 것인데 보시다시피 지금 쌍바닥 위치죠. 쌍바닥 위치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이루어졌고요. 그 기술적인 반등에 의해서 오늘 단타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증권사별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매수하고 매도한 포지션 아예 순매수만 했다거나 아예 순매도만 했다라는 어떤 증권사가 있기보다는 순매수, 순매도량이 거의 비슷하게 있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이제 단타가 많았구나라고 좀 알 수가 있겠죠. 보시다시피 모건 스탠리가 지금 오늘 하루만 보면은 순매수만 했지만은 지난주 2주 전부터 반도체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빠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보게 되더라도 모건 스탠리는 계속해서 에이펙트의 주식을 모아갔습니다. 순매도량보다 훨씬 많죠?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계에서 많이 매집을 했었는데 최근까지 6거래일 동안 하락하는 동안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이 하락하는 구간 동안 외국계에서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했었고요. 그리고 8월 한 달간 제법 매수를 해왔습니다. 외국인이 이 에이펙트를 많이 매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외국인은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갖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에이펙트라는 종목 자체가 SK 하이닉스와 그 협력사들이 출자해서 공동 출자해서 만든 업체죠. 만든 후공정 업체로서 제가 봤을 때 일단 DDR5 하이닉스로부터 제품을 받아서 테스트 공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겠는데 여하튼 기술적인 위치상으로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고 첫 번째 이유로는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홈페이지를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확대를 시켜드리면요. 보시다시피 에이펙트는 지금 테스트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해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8월 수출입 동향에서 DDR5 가격이 지금 12개월 만에 꺾였습니다. 처음으로 꺾였는데 보시다시피 D램 가격이 지난달 8월 달에 이렇게 D램 가격이 꺾였거든요. 이 요인에 DDR4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DDR5는 HBM3E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큰 반면에 DDR4는 레거시 제품이고 개인 PC에 많이 들어가고 있죠,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 PC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서 DDR4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요. DDR5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폭이 상승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DDR 전체적인 가격이 내려간 걸로 이렇게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여하튼 이것은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에 피크아웃 신호를 보내주는 게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사실상 D램 가격, 낸드 가격은 반도체 업황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도체가 진짜 피크아웃이 아닌가라는 어떤 지표로서 봤을 때 이 D램 가격이 빠졌다는 것은 진짜 반도체 업황이 피크아웃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이 되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이 반도체 붐이 온 것은 개인 PC향보다는 AI 데이터 센터 향이 크죠.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반도체 업황이 다시금 붐이 일어난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D램 가격이 잠깐 빠졌다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가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향 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그 수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8월부터입니다. H200과 HBM3E가 결합된 제품, 그 새로운 제품이 지금 이제 8월부터 공급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 소프트웨어 빅테크에 8월부터 공급되면서 그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 아직까지 매출에 인식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아직 우리는 반도체 수요를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 D램이 살짝 빠진 것은 일단은 DDR4 때문이다. 개인량 D램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하튼 간에 AI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갈 전망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점에 따라서 DDR5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보시다시피 에이펙트도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 적혀 있는데요. DDR4에서 DDR5로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가 AI와 챗봇, DDR5 등으로 반도체 경기 회복의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에이펙트는 DDR5로 전환해가고 있고 그 DDR5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버닝 테스트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테스트 장비를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등록일이 5월 2일이니까요. 여하튼간에 지금까지 실적 자체만 보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반기 보고서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보고서상으로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는 것은 계속해서 테스트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훨씬 더 많은 그 DDR5 관련해서 테스트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SK 하이닉스가 DDR5를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죠. 엄청나게 늘리고 있고 HBM3E 12단으로 적층시키기 위해서 그 DDR5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그 테스트 공정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지금 에이펙트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DDR5뿐만 아니라 GDDR 관련해서도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나온 이슈가 없고요. 지난 영상에서 IR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GDDR7이 가장 먼저 출시가 되죠. 그 GDDR7을 테스트 공정을 맡게 될지 아직까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IR 담당자가 알려주진 않는데 여하튼간에 계속해서 좀 시도해서 그 전화 통화를 시도해서 알아보기는 할 텐데요. 여하튼 그 맡을 가능성이 좀 있죠. GDDR6도 테스트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테스트 경험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후속 공정을 맡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에이펙트가 이 패키지 관련해서는 공정을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죠. 어드밴스드 패키지라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 첨단 패키지 관련해서 어떤 공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첨단 패키지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펜아웃 웨이터퍼레블 패키지라든지 플립칩 패키지라든지 2.5D, 3D 이런 패키지를 첨단 패키지라고 하고요. 이런 첨단 패키지가 지금 23년도에는 300억 달러 후반의 그 시장 수요를 보였는데 24년도에는 400억 달러 초반대의 시장 소요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5년도에는 400억 달러 후반대의 시장 수요를 보일 거라고 전망하고 있죠. 이렇듯 지금 첨단 패키징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 전망이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이 B2B 첨단 패키징이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개인량보다는 슈퍼컴퓨터라든지 양자 컴퓨터,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 지금 첨단 패키징 관련해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계속해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에이펙트가 이 어드밴스드 패키지 관련해서 어떤 보도,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큰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떤 그런 이슈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으로 사실 연초부터 올랐던 거죠.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연초부터 올랐지만 그 부분 다 반납을 했고 반납을 하고 나서 이렇게 쌍바닥을 찍은 상황에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반등한 것이죠. 그런데 다만 문제는 수급이 별로 쌓여 있지 않습니다. 이 장대 양봉에서 생겼던 거래대금과 비교하면은 없는 수준이죠. 오늘 거래대금이 보면은 258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큰 상승을 하려면은 2배 정도는 돼야 됩니다. 500억 이상, 1000억 이상 이렇게 거래대금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좀 힘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258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상승이 큰 힘이 없기 때문에 다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 22일선도 저항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서 다소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 저항 맞고 내려간다고 해도 사실 지금 이 상태로 좀 장을 마감한다면은 추세를 지지 삼아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DDR5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실적 부분에서 있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은 다소 미래 전망이 있는 만큼 지금 가격이 빠진 것은 다소 조금 비합리적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적정 가격인가에 대해서는 또 한번 투자 지표 가지고 한번 논해봐야 될 일이겠죠. 그 투자 지표 가지고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확실하게 좀 잡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에이펙트가 오늘 계속해서 이제 상승했던 모멘텀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 보시다시피 매그니피센트 7에서 SK 하이닉스가 HBM 커스텀을 해달라는 요청 사항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죠. 그것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이 커스텀에 대응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업체 중에 최초로 5세대 HBM인 3E를 납품하기 시작했고 또 6세대 4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보시다시피 류 부사장은 그들의 요청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한국 전체적으로 또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링 리소스가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려고 다방면으로 뛰어다니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바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DDR5 같은 경우에 이 수요 급증에 따라서 테스트 공정, 아무래도 에이펙트에 맡기는 이 외주 커미션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런 만큼 이 에이펙트가 지금 이 DDR5 테스트 공정으로 인해서 매출액 증대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또 에이펙트가 올해 2월에 인도 텔링가나에서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짓겠다고 계획을 밝혔었죠. 2024년 초반에 아마 제가 영상으로 촬영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ASIP라는 합작 법인을 세워가지고 후공정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자리 잡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미국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반도체 공장을 미국 내에 짓게 하려고 하고 있죠. 인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첨단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조성시키기 위해서 자국 내에 반도체 공장 짓는 업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에이펙트가 그 보조금을 받고 이렇게 합작 법인을 세우는데요. 그런 상승 동력이 되는 모멘텀들이 이 24년 초반부터 있었습니다만은 그 실적면으로 다소 나타나지 않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하방 압력이 가해졌던 거고 또 경기 침체 우려도 있었고 반도체 업황 밸류에이션 고평가 문제도 있었죠. 그런 만큼 아무래도 하방 압력이 가해졌었던 건데 그 하방 압력이 가해지면서 외국인들이 샀다는 것은 너무 빠졌던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가치적인 측면에서 조금 저평가가 인식되는 부분에서 반등이 이루어진 것이고 다시금 이 에이펙트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좀 결론을 내려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거래 대금이 적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거래 대금이 문제인데 내일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서 앞으로 좀 눌림목 나오는지 이런 것들 좀 지켜보면서 투자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하튼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적 부분에 있어서 파이프라인 보시면서 적정 가격이 얼마일까? 그런 부분들 밴드를 통해서 PBR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 편하게 보시려면 구독해 주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